제13편, 마침내 함께, 기묘한 동행의 시작. 그의 좁은 다다미 방 안, 두 사람은 낡은 목재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방 안을 채운 것은 어색한 침묵과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민주는 주전자에 물을 끓여 이가 살짝 빠진 찻잔의 따뜻한 녹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스며드는 것 같았다. 당신, 대체 누구죠? 그녀가 다시 한번,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답을 꺼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저는 당신의 가장 첫 번째 팬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 누구보다 당신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 사람. 당신이 지금은 모델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시인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 당신이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이 얼마나 위대해질지 그 빛을 누구보다 먼저 본 사람이라고 해두죠. 그의 말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시인의 영혼이라는 말을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추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오디션이며 프로듀서의 이름까지. 그녀의 합리적인 의심에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당신은 나를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믿어주세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라고.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비행 기획사와 계약하고 가수가 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상업적인 압박, 언론의 집요한 관심, 그리고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이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그림자처럼 뒤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신은 오직 녹음실과 집만 오가며 최고의 가사와 노래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제가 전부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자드라는 이름을 둘러싸게 될 신비주의 콘셉트의 청사진이었다. 사치코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흔들림 없는 믿음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몰라줘도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를 만난 기분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을 믿어볼게요. 내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시간의 끝에서 마침내 그들은 함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사치코는 비행 기획사 사무실에 민준과 함께 나타났다. 나가토 프로듀서는 그녀의 옆에 선 낯선 남자를 보고 위한 표정을 지었다. 사치코는 당당하게 말했다. 계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모든 활동에 대한 권한은 제 개인 매니저인 이분 김민준 씨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민준 씨를 통해서만 회사와 소통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신인 가수가 그것도 정체불명의 외국인을 개인 매니저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 밖의 일이었다. 기획사 직원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나가토는 달랐다. 그는 잠시 민준을 뜯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이미 오디션 때부터 평범한 모델인 줄 알았던 이 여가수에게 비범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 남자가 있다는 것까지도. 재밌군. 좋아. 그렇게 하지. 대신 결과로 증명해보여. 당신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대한 동행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곧바로 첫 번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가토가 회의실 테이블 위로 데모 테이프가 담긴 상자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자, 그럼 데뷔곡부터 골라볼까? 제14편, 스토커의 등장, 첫 번째 위기. 나가토 프로듀서가 내민 데모 테이프들은 두 사람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 바로 그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당시 유행하던 가볍고 발랄한 아이돌풍의 노래들만이 가득했다. 사치코는 몇 곡을 들어보다가 헤드폰을 벗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사치코는 그 눈빛을 믿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가사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하지만 민준의 논리적인 설득과 사치코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결국 나가토는 두 손을 들었다. 좋아. 그럼 직접 써와. 단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곡을 가져오지 못하면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의 합숙 훈련과도 같은 데뷔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녹음실에 틀어박혀 머리를 맞대고 음악을 만들었다. 사치코는 자신의 모든 감성을 쏟아부어 가사를 썼고 민주는 미래의 지식을 바탕으로 멜로디와 편곡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들의 작업은 놀라울 정도의 시너지를 내며 기획사 스태프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세운 끝에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노래 굿바이 마이 로니니스 위 데모 버전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기획사 내부의 갈등만이 아니었다. 데뷔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민주는 불길한 시선을 감지했다. 녹음실 주변과 사치코의 아파트 근처를 한 남자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흐릿한 눈으로 집요하게 그녀의 동선을 쫓고 있었다. 민주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미래에서 사진으로 확인했던 그녀가 레이싱 모델 시절부터 시달렸던 바로 그 스토커였다.
그의 왜곡된 애정은 집착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민주는 자신의 천사를 빼앗아간 악마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았다. 민주는 가뜩이나 예민한 사치코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다. 그는 사치코를 보호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녹음실을 오갈 때는 항상 차를 바로 문 앞에 대기시켰고 늦은 밤에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과도한 보호에 사치코는 가끔 위화했지만 그는 그저 신인 시절에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둘러댈 뿐이었다. 하지만 스토커의 집착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밤 녹음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눈앞에 그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섬뜩한 편지와 머리카락이 잘린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붉은 잉크로 너는 나만의 천사여야만 해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치코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늘게 떨었다. 민주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분노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팬의 집착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그는 미래의 비극을 막으러 왔지만 어쩌면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제15편 자드위 탄생 그리고 첫 앨범의 실패. 스토커의 위협은 사치코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녹음실에 가는 것마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데뷔 자체가 무산될 지경이었다. 나가토 프로듀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민주는 반대했다. 정식으로 데뷔도 하기 전에 스토커 사건에 휘말린다면 신비주의는커녕 시작부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터였다. 힘으로 맞서다가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민주는 사치코를 안심시켰다. 걱정 말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미래에 대한 지식. 그는 과거 인터넷에서 읽었던 스토커에 대한 단신 기사 하나를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그 남자가 몇 년 뒤 스토킹이 아닌 사소한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암표 거래나 불법 복제 테이프 판매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21세기의 방식으로 20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뒷골목의 흥신소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스토커의 인상착의와 함께 그가 저지를 법한 미래의 범죄에 대한 단서들을 흘려주었다. 며칠 후 그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흥신소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잠복 끝에 불법 복제 테이프를 거래하던 스토커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그는 사치코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범죄로 구속되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무런 소문도 없이 어두운 그림자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사치코는 얼마 뒤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결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신뢰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지자 데뷔 준비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고집했던 성숙하고 진지한 록발라드 풍의 데뷔 앨범이 완성되었다. 사치코는 자신의 모든 고독과 희망을 담아 가사를 썼고 그 결과물은 나가토 프로듀서마저 감탄시킬 정도였다. 그녀의 가사에는 기성 작사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솔함과 문학적인 감수성이 담겨 있었다. 앨범 발매 직전 나가토는 두 사람을 불러 최종 활동명을 통보했다. 자드,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이야. 민준이 처음 만난 날 외쳤던 바로 그 이름. 사치코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운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자드의 첫 번째 앨범 굿바이 마이 로니니스가 세상에 나왔다. 민준과 사치코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중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방송 출연도, 인터뷰도 없는 얼굴 없는 가수의 낯선 음악에 대중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앨범은 팔리지 않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데뷔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다. 기획사 내부는 싸늘했다. 두 사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치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민준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녹음실에 홀로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그녀에게 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첫 앨범을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 노래가 흘러나왔다. 세상이 틀린 겁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바로 그때 녹음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가토 프로듀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무실로 들어와. 둘 다. 제16편 좌절을 나누는 밤. 깊어지는 유대감.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나가토 프로듀서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처참한 첫 주 판매량 데이터가 놓여 있었다. 다나카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득비난을 쏟아냈다. 거봐, 우리가 뭐랬습니까? 신인이 얼굴도 안 비추고 이런 어두운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듣겠냐고요. 김민준 씨의 고집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를 망쳤습니다. 당장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치코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텅 빈 녹음실로 돌아왔다. 사치코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요. 나는 역시 재능이 없나 봐요. 그녀의 자책 섞인 울음에 민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런 그녀의 곁에 가만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시간을 넘어오기 전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꿈이 좌절되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감정의 편린들을 저도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있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였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매일 밤 왜 나만 이럴까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실패가 끝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끝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오는 거였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진짜 실패였던 거죠. 그의 고백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치코는 처음으로 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엿보았다. 그는 그저 신비로운 예언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실패의 고통을 아는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넘어져도 괜찮다는, 넘어진 채로 잠시 울어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처럼 다가왔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좌절을 나누었다. 아티스트와 매니저가 아닌 똑같은 상처를 가진 두 인간으로서 실패라는 공통의 경험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두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동이 터오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굳은 결심을 함께 다지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녹음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 아침 일찍 출근한 나가토 프로듀서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데모 테이프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잠든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테이프를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내려놓았다. 테이프 위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다음 싱글, 기회는 한 번뿐이야. 제17편, 잠 못 드는 밤을 안고 세상의 문을 두드리다. 나가토 프로듀서가 던져주고 간 데모 테이프. 그것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벼랑 끝에서 만난 동화줄이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이전의 아이돌 댄스곡과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애틋한 멜로디가 녹음실 안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 노래가 실패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드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키게 될 바로 그 곡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치코의 얼굴은 어두웠다. 첫 앨범의 실패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펜을 들지 못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빈 노트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그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작의 고통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섣부른 조언이나 격려는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최상의 환경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원두를 사와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고, 그녀가 잠들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가 끼니를 걸으면 말없이 따뜻한 스프를 끓여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그의 위로는 말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였다. 그의 조용한 지지 속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주는 텅 빈 녹음실에서 창밖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시간을 넘어오기 전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죽음을 생각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 그리고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한 노래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에 대해. 물론 그는 그 노래가 그녀의 노래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노래라는 것이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쩌면 사치코 씨의 노래도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사치코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듣게 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다. 실패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실패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노래. 그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노트 위에는 밤새 겪었던 불면의 고통과 그 끝에서 발견한 작은 위로가 아름다운 언어로 피어 있었다. 잠 못 드는 밤을 안고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성된 데모 테이프를 들고 나가토 프로듀서를 찾아갔다. 노래를 다 들은 나가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소 대신 놀라움과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실패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그리고 그 고통이 진짜 예술을 탄생시켰음을 그는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완을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트렌디 드라마 솔직한 그대로 위 주제곡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안고를 밀어 넣는 데 성공했다. 얼굴 없는 가수에게는 파격적인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였다. 드라마가 첫 방영되던 날 밤 민중과 사치코는 낡은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숨을 죽였다. 드라마의 가장 애틋한 장면에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상이 다시 한번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부터 기획사에는 노래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싱글 앨범이 발매되자 판매량은 매일같이 꾸준히 상승했다. 첫 주 오리콘 주간 차트 50위권. 아직은 미미한 성적이었지만 두 사람은 잡지에 실린 작은 글씨를 보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제18편 첫 1위 말없이 흘리는 눈물. 잠 못 드는 밤을 안고 위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노래는 무서운 속도로 차트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기획사 직원들은 연일 판매량 수치와 라디오 방송 횟수를 체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민중과 사치코는 그 모든 소란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다. 그들은 여전히 둘만의 작은 세계 속에서 조용히 운명의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둘째 주 30위권 진입. 녹음실에서 그들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셋째 주 19위. 마침내 20위권이 벽을 넘었다. 넷째 주 9위. 꿈의 톱10에 진입했다. 녹음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웃지 못했다.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정상의 풍경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오리콘 주간 차트가 발표되는 날 아침이 밝았다. 그날따라 도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사치코는 아침부터 아무 말 없이 녹음실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지금 그 어떤 위로나 격려도 그녀에게는 공허한 소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잡지가 가판대에 깔리는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녹음실 안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팽팽해졌다. 정오가 되자 민주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치코가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녹음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사치코의 간절한 시선이 느껴졌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단골 서점으로 향해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점 앞에 도착한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잡지 코너 가장 앞쪽에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주간 음악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순위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가장 위쪽부터 천천히 한 줄 한 줄 시선을 내려갔다. 10위, 9위, 8위,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페이지의 가장 높은 곳에 멈췄다. 1위, 자드 잠 못 드는 밤을 안고. 가장 높은 곳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그 글씨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잡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왔지만 그는 애써 삼켰다.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녹음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녹음실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사치코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과를 묻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펼쳐 순위가 적힌 페이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치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저 순위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첫 앨범의 처참한 실패, 사람들의 냉대와 비웃음,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잡지 위로 떨어졌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혹은 안도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 어떤 화려한 축하의 말보다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한 위로와 서로의 온기뿐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정상의 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이 눈부신 성공이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